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라는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당정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확정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일단 됐나요? 국회 가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네, 역대급입니다. 네. 33조 원 규모고요. 이 기정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3조 원이 있어요. 이걸 추가하면은 36조 원이다. 36조 원.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요거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하위 80%라는 게 사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위 80%. 그렇죠. 네. 1차 애매해요. 하위 뭐 한 50 뭐 이렇게 하면 감이 네. 딱 오는데 80이면 어디까지지 이게 감도 안 오고. 상위 20%를 제외한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하위 80%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하위 80%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고민 끝에. 네, 이거 보자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경방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를 하면서 이제 성장률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네. 4.2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4%대를 얘기했어요. 네. 이걸 하려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수 경기를 살리자고 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소비 진작책으로 이른바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36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네. 크게 보자면 4가지 정도로 줄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여기에 15조에서 16조, 백신 방역 보강에 4조에서 5조, 네.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에서 3조,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에 12조에서 13조가 될 그래서 텐데 총 36조. 네. 네. 여기서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 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네네, 맞아요. 이 3종 패키지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이게 3종 패키지니까 3가지겠죠. 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카드 캐시백까지. 3개로 나눌 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요.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이 됐습니다. 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300만 명.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 네. 이거는 뭐 앞서서도 계속 지원이 됐었잖아요. 늘 있었죠. 네. 네, 근데 네. 기존보다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자금 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고 가장 많이 줬던 게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걸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여당 정치인이 나와서 한 얘기 들으니까 뭐 9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2배까지 올리네요. 뭐 정해진 건 상한선이. 아닌데 아무튼 네네. 500만 원보다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미스테리했던 게 이 카드 캐시백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카드 네. 캐시백은 일단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 상생해서 소비 좀 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거고요. 네. 여기 1조 이상이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2분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네.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네.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월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보다 3% 이상 늘어난 금액에 네.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3개월간 8, 9, 10 이렇게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7월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게 네. 전산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이제 8, 9, 10이고 게다가 이제 이 8월이 뭐냐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아, 그렇죠. 쉽게 네네. 말해서 나가서 돈 좀 써도 괜찮을 때. 네. 7월 말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네. 7월부터는 아니고 8, 9, 10 일단 3개월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8월에 153만 원의 카드를 긁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썼으니까 3% 늘어나면 103만 원. 네. 그럼 5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럼 50만 원에 10%, 5만 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를 보면 네. 1인당 한도는 30만 원까지입니다. 월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월 10, 9월 10, 10월 10. 아, 그렇게 해서 네, 캐시백 네. 한도가. 그래서 네. 아무리 많이 써도요. 그 이상은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아무 데나 써도 되냐? 아닙니다. 아, 요- 또 요- 백화점 이런 데는 네, 여기가 또 말이 많아요. 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은 제외가 됩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내구재 구입 비용도 대부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
가구 구입비는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신발이나 가구. 옷도 괜찮고요. 시장에서 사셨으면. 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어떠냐? 괜찮습니다. 이건 또 괜찮아요. 네,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쓰셔도 되고요. 네. 그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 항공권 구입비, 수영장, 헬스장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국내 사용액이 한정이 되고요. 잘 헷갈리시면 네. 예전에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네네. 어딘 되고 어딘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 있었어요. 네.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기본적인 이제 기조는 동네에서 써라 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이제 지역 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네. 법인카드만 빼고 네.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다 되고요. 네. 페이 사용액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명의만 같다면 상관이 없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내가 4월, 5월에는 백화점에서 네. 뭐 되게 많이 썼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더 써야 되는데 백화점 비용은 빠지게 되면 네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란 말이냐라고 네네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더 많이 썼다라는 그 기준을 삼을 때도요. 4월부터 6월까지 쓴 백화점 온라인에서 쓴 거 그거는 빼고 아. 그 이제 기준점을 아예 그냥 낮게 잡아서 설정을 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기준.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네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80%니까 소득을 이제 5개로 나눠서 1분위부터 4분위부터 해당되는데 네. 10명을 쭉 세웠을 때 밑에서부터 8. 그러니까 위에 2명을 뺀다는 건데 이 말을 이제 뺀다는 그쵸. 말을 못 하니까 네. 하위 80%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게 이제 소득 네. 기준을 기준을,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요 보니까 그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요 1인 가구로 보자면 월 365만 원 이하 소득이 소득이. 예, 2인 네. 가구는 617만 원 이하, 3인은 796만 원 이하, 4인은 975만 원 이하, 네. 5인은 1,151만 원 이하, 6인은 1,325만 원 이하.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본적 건강보험료가 가장 그나마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충 네. 이제 소득 하위 범위가 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텐데 네. 제가 아까 그건 대충 말씀드린 그 소득이었고요. 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봤더니 이 본인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37만 6,159원 보다 덜 직장 낸다. 가입자. 네. 덜 낸다라고 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37만 6천 원 네. 정도. 네. 더 내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41만 6,108원. 그렇죠. 지역이랑 직장이랑 많이 좀 차이가 다르죠. 있으니까. 네, 네. 네. 5인 가족이면 직장 가입자는 42만 3,946원, 지역 가입자는 46만 8,665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수 진작 정책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말고 이제 그 어쨌든 그 우리 쿠폰 줬잖아요. 아, 네. 소비 쿠폰이나 바우처. 근데 네네.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쿠폰을 주고 놀러 가라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다 중단이 됐어요. 네네.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 40만 명 해당하는 프로스포츠 관람 100만 명, 네. 영화 167만 명, 철도 버스 쿠폰 14만 명, 농수산물 쿠폰 등 6대의 소비 쿠폰과 바우처를 기존에 줬던 소비 쿠폰에 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를 아무 때나 주진 않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나가서 놀아라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50%에 달할 때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과 스포츠 관람 쿠폰을 시행을 하고요. 접종률이 70%를 달성하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